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강풍도 몰아치고 천둥 번개도 온다고 그럽니다. 오후부터 나오실 때 우산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이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 것 같고 강풍의 번개 좀 어수선한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국회는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국회 상황을 잠시 후에 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이미자 의원 성희롱 얼굴을 만져서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딴소리 하고 있죠. 문희상 의장 쪽에서는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해극이라고. 이 사진입니다. 비교적 사진이 좀 크게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 문희상이 얼굴 두 손으로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지금 감싸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도 그 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문희상 의장한테 항의하러 나간 겁니다. 항의하러 갔는데 문희상 의장이 나가겠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국회의장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못 나가게 하면서 그 사보임 허가하지 말라고 이제 항의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문희상 의원이 두 손으로 저렇게 지금 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임이자 의원이 이게 자해 공갈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있는 증거니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좌우가 바뀌었으면 여성단체가 가만히 있었겠나. 어찌 이렇게 조용한지. 여성단체들 반성 좀 하고 우파 정권 때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러셨습니다. 이 여성단체들 중에 자유우파 단체들이 수적으로나 이렇게 역사나 훨씬 오래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 여성단체들은 그에 비해서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연조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목소리들은 높습니다. 그런 차이 같은데 오늘 한국당 대구 수성갑위원장이죠. 정순천 위원장 여성 정치인입니다. 마침 오늘 저희 방송 고성국 TV에 나오시게 돼서 잠시 후에 이 문제도 여성 정치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문희상 사퇴하라. 역대 국회의장 중 최악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당적을 이탈하는데 그래도 친정집을 잊지는 못하죠. 국회의장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당이니까. 그래서 친여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눈치껏 하죠. 중립 지킬 때 지켜가면서 또 여당 편 들 때도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그동안 국회의장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한 당일 때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그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문희상이라는 사람은 정말 입법부 수장이라는 말에 부끄러울 정도로 입법부 수장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무슨 여당에서도 무슨 돌격대 같은 수준의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미자 의원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물러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임기 다 못 채우는다 쪽에 걸겠습니다. 한국당은 사전 대응 전략이 없다. 사후 입으로만 징징댄다 그러셨는데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질 못해서 비판받아야 될 대목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서 좀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무작정 매도하는 것이 과연 한국당을 애정으로 비판하는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특히 어제 상황을 보면 이 패스트 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짐작하기 쉽지 않았고 또 어쨌든 12대 11로 패스트 트랙 간다고 결정난 직후에 한국당이 비상총회 열어서 그 상황 대처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사보임 못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 벌어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나름 현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또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성원 보냅니다. 헤어스타일이 나날이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타일리스트가 왔다 가는 날은 이렇게 여러분들 칭찬을 받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패스트 트랙 적극 반대 동참합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른 때보다도 저희 고성호 TV 후원 계좌로 후원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율구독료. 이게 열심히 싸우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쪽팔리는 아침입니다. 예, 행정부 수장 문재인, 입법부 수장 문희상, 사법부 수장 김명수. 예, 쪽팔림을 하네요. 예. 경제에서 매일 아침 함께합니다. 구독 100만 가자. 이제 30만 넘었을 뿐인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 보내주시니까 100만 하여튼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아침 TV조선 볼 게 없더군요. 그렇나요? 제가 저는 TV를 잘 안 봐가지고요. 김관영 손학규한테 문자 보내기 운동합시다. 오늘을 막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오신환이 지금 전국에 초점이 돼버렸는데 오신환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그 자리에 최이배라고 하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앉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패스트 트랙 강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며칠간 이걸 저지를 해서 좀 국면을 되돌리기 위해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미래당 내의 사보임 문제이기 때문에 1차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설 일이기는 합니다. 유승민이가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예. 경북경제에서 매일 시청합니다. 그러셨고요. 사보임 팩스로 접수한다니 그러셨는데 이 사보임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겁니다. 상임위원의 사보임 관련 조항이 국회법 제4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8조, 국회법 제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이게 사보임 할 때입니다. 임시회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기 중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 정기국회 있죠. 9월부터 하는 정기국회에서 사보임할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다시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다만이 늘 중요하죠. 다만 위원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이 그 상임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보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오신하는 버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법 제48조 문구만 그냥 읽어보면 국어만 좀 할 줄 알면 아 이건 그런 뜻이구나 이럴 텐데 어쨌든 저 김관영이라는 자 그리고 이 문희상과 그 일당들은 이 조항을 뭐 팩스로도 사보임 접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사보임해서 하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되므로 허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국회법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또 지금 그 좌파가 야합해서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판에 그 사람들 눈에 무슨 이런 조항이 뭐 어디 저 눈에 들어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보임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행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법적 대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강행하지만 이게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이 법적 대응 이전에 몸으로 막아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신하는 왜 미리 말했을까요? 자기 사보임 하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오신환이 뭐 원래 한국당에 있을 때부터 좀 강성이었죠.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 그 의총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 사보임 문제가 그때부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신환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설사 당론으로 이것을 뭐 12대 11로 이렇게 하더라도 오신환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럴 경우에 당신들 오신환을 사보임해서라도 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먼저 이 반대파가 압박을 하니까 김관영이가 그럴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단 말이죠. 그런 상태니까 뭐 오신환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여기에 뭐 또 다른 정치적 무슨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론으로 정식 채택이 되려면 소속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바른미래당은 12대 11로 이것을 가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김관영의 주장대로 소속 의원 중에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패스트트랙 쪽에 찬성을 한 것에 불과하다.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신환 입장에서도 이게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라면 내 개인 소신은 반대지만은 당인으로서 내가 뭐 찬성하라면 찬성하겠는데 이게 당론 채택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강제적 당론이 아니니까 헌법기관인 나로서 내 소신대로 반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오신환의 주장이 나름의 그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건이 팩스로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접수됐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늘 저보다 이 뉴스가 빠르십니다. 국회의사국에 팩스로 접수했어요. 오늘 자유한국당 철야 농성 들어간다네요. 뭐 이쯤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아마도 상임위 점거라든지 뭐 이 본회의장 점거까지 안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진화법을 발동하겠죠. 문희상은 선진화법에 그런 뭐 집단적인 농성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 말은
그렇게 해서 다 잡혀가라 이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이 국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고 다 감옥 가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과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는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예요. 법을 넘어서는 정치 영역입니다. 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이 국회 선진화법 다 위반하고 다 감옥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과연 문재인 좌파 세력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행동을 해야 이 좌파 세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친문 언론과 댓글 부대가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려고 하는 한국당의 노력을 극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극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야합을 저지하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차라리 극우가 되겠다. 그런데 그걸 극우라고 부르는 당신들은 무엇인가? 당신들이야말로 극좌 아닌가? 이런 외침입니다. 일부에서 한국당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한국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모하게 꼼수를 동원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공포정치, 공작정치로 막아보려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의 의도를 규정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그 박보균 대기자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묘하게 황교안 대표의 이런 주장들과 좀 오버랩이 됩니다. 박보균 대기자의 얘기를 짧게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4.19였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4.19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부가 그 기념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할 때는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국무총리가 이제 대신 참석해서 대독하죠. 예, 올해는 이낙연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념사를 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디가 이상한지 좀 여러분들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이낙연의 4.19 혁명 기념사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고 또 4.19 세대가 지금 많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날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민주정의. 자유민주정의. 이것이 4.19 혁명 때 시민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자유는 그 구호들 중에 맨 앞에 있었던 구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이낙연의 기념사에서는 그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낙연한테만 자유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58주년 기념일 문재인 대통령 수유동에 있는 이 국립묘지, 4.19 국립묘지 찾아가서 이렇게 방명록에 썼습니다.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는가? 2000년 40주년 기념식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40년 전 오늘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날입니다. 자유를 맨 앞에 불렀습니다. 10년 후인 2010년 이명박 대통령 기념사 자유의 종을 난타하고 자유와 민주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이렇게 기념사가 시작됩니다. 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맨 앞에 올려놓았던 자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맨 앞에 올려놓았던 자유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 젊은 시기에 교정에서 소리소리 지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 4.18 기념탑, 이 4.19 하루 전날 시위에 나섰다가 정치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 선배들, 그 4.19의 촉발제가 됐던 그 4.18 의거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4.19 의거 기념탑에 조지훈 선생의 식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요.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4.19 정신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좌파 세력은 이 4.19 기념사에서마저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좌파가 이승만을 죽이고 이승만을 매도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김구, 백번 김구 선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문재인 좌파 세력은 김구 선생을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만 잠깐 활용할 뿐이지 백번 김구 선생의 자유를 향한 이념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농민 독본 중에. 이 농민 독본은 윤봉길 의사가 만주 상하이로 무장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기 전에 고향인 예천에서 농민 야학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책을 만든 그 책입니다. 이게 농민 독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자유의 세상을 찾는다. 사람에게는 천부의 자유가 있다.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왜 문재인 좌파 정권은 4.19에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사 속에서도 자유를 없애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정의는 오만을 낳는다. 박보균 기자의 주장입니다. 자유 없는 정의는 오만을 낳는다. 오만의 과잉 상태는 정의의 독점이다. 내가 하면 정의, 내가 하면 적폐, 내로남불의 독선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게 박보균 대기자의 칼럼.
다시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한국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한국당에게 극우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인가? 당신들이야말로 극좌 아닌가? 교과서 얘기가 나와서 조선일보의 교과서 관련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 교과서입니다. 3년 만에 전면 개정된 6학년생 사회교과서. 여기에 개정 전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다루면서 이 기간, 산업화 기간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됐다. 140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것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 견주어 부르는 말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올 3월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또 118쪽에 있었던 1948년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반면에 민주화 과정에 대한 설명 분량이 12쪽에서 24쪽으로 2배나 늘었는데 그 민주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촛불 집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이렇게는 역사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름의 역사적 평가를 거쳐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가짜뉴스로 디범벅을 시켜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 촛불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좌파 세력들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그것도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과 수많은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오염시키고 디범벅시켜버린 그 역사를 어떻게 감히 초등학생 사회 과목에 교과서에 기술할 생각을 했을까요? 문재인 좌파 세력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는 국회라는 장에서 나타났고 며칠 전에는 거리에서 나타났고 석 달 전에는 교과서에서 나타났고 앞으로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은 거짓을 부른다고 하죠.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릅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무리수의 끝에 오늘 아침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하는 이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리수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건, 사고들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문희상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미자 의원에 대한 이 성추행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미자 의원과 관련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정순천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뉴스원입니다.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한테 사보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했다. 이건 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이러면 성희롱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다. 그리고 백주 대낮인데다 엄청난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추행을 하겠느냐. 그야말로 자해 공갈이다.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 입원한 데 대해서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다. 어제 비상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이미자 의원을 능멸 모욕했다. 문 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고 추행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점식 의원은 문희상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자해 공갈이라고 맞받은 국회의장, 국회 대변인, 이계성 대변인. 네. 이 이계성 대변인의 발언을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이계성 대변인은 자해 공갈이라는 말로 우리 당 전체 의원들과 이미자 의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논평을 냈다면 문희상 의장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소고발장 작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자 의원이 자해 공갈하는 사진입니까? 아니면 문희상 의장이 동료 의원인 이미자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진입니까? 네. 네, 여러분들 문자 보겠습니다. 여가부는 뭐하노? 여성가족부 이런 거 주로 다루는 정부 부처죠. 예. 문희상 그렇게 하고 뭐 저혈당이니 뭐니 하면서 병원 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병원 갈 체력이면 의장직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당에서 헐리우드 액션 얘기가 나올 만한 정황입니다.